열아홉번째 개념입니다.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자, 우리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사각형들을 배웠죠. 그러한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각형이라는 집단 안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은 그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 각이 같아지면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뜻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이 사다리꼴 안에서 다른 한 쌍도 평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안에는 특별하게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이 특별하게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관계를 배웠죠. 우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옆에 붙어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라고 얘기했고, 대각선이 수직일 때 대각선이 수직이 되면은 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한 각이 90도가 되면은 우리는 그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거, 정사각형은 마름모 직사각형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름모에서 이 직사각형이 되는 성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러한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이러한 마름모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림상으로 같이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사각형의 뜻하고 성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뜻을 우리는 나중에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행사변형의 뜻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직사각형은 4개의 각이 모두 같은 거,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 정사각형은 4개의 각이 똑같고 4변의 길이도 다 같아야 된다.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성질은 우선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요. 대각선이 2등분하고요. 직사각형은 그 대각선의 길이마저도 같아지게 되는 거죠. 2등분도 합니다. 그리고 마름모는 그냥 2등분 아니었죠. 수직 2등분. 그리고 정사각형은 길이가 같아지면서 수직.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각선의 성질이에요. 2등분 하는 거는요. 평행사변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특별한 애들은 다 2등분 하게 되고요. 등변사다리꼴은 2등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가 같아지는 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 다음에 수직으로 되는 것은 마름모하고 정사각형, 대각선이 수직인 건 마름모하고 정사각형, 이러한 것들이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제 1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 B,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때 각 A가 90도가 됐어요. 한 각이 90도가 되면은 우리는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B와 BC가 같다. AB, BC 옆에 붙어있는 변이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AC와 BD가 수직이다. AC와 BD는 대각선이죠. 대각선이 수직하는 평행사변형은 우리는 마름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와 DC가 같아요. AD와 DC가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건 마름모의 성질이죠. 마름모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AC와 DB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직사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유제 1-1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그렇죠. 사다리꼴 안에 특별하게 있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안에 특별하게 마름모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틀렸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반대로 된다면 맞는 얘기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정사각형은 마름모 안에 특별하게 있는 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안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각형을 다 모아둡니다. 사각형을 다 모아놨어요. 이 사각형 안에는 특별하게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특별하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꼴 안에는 특별하게 또 평행사변형이 모여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또 모여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다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 마름모하고 같이 있는 거, 겹쳐지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요, 정사각형이 되는 것은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20번째 개념이에요.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자, 요거는 별표 3개를 조금 칠게요. 이거는 앞으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올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 아닌데 자꾸 힘들어해요. 자꾸 힘들어해요. 평행선이라는 것은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에요. 만나지 않아요. 기찻길 생각하면 편한 거죠. 그러면은 이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요렇게 그냥 막 사선으로 긋는 게 거리가 아니고요. 수직으로 가는 이게 거리예요. 그러면은 평행선 사이에 이 수직으로 가는 이 거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삼각형 ABC와 이쪽에 있는 삼각형 A'BC는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밑변이라고 본다면 밑변이 같은 거죠. 그런데 평행선 사이에서 A와 A'이 찍혔다면은 이 높이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ABC도 높이가 이렇게 H가 될 거고 A'BC도 높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넓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보기 좋게 이렇게 했지만은 자, 조금 어렵게 보기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밑변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할 거고요. 여기 길이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H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높이가 같은 요 삼각형은 넓이의 B가 밑변의 길이의 B와 똑같아요. 얘는 밑변이 같기 때문에 넓이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알아두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선과 삼각형 넓이의 응용입니다. 자, 요 사각형 ABCD가 있어요. 사각형 ABCD. 자, 여기서 요 대각선을 하나 그렸어요. 대각선 하나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리고 평행선을 그리면서 BC의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때 우리가 눈치껏 봐야 될 것은 요 평행선입니다. 방금 전 내용에서 한 변이 공유하고 있다면 평행선 사이의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똑같다라고 배웠던 게 방금 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 검은색과 파란색의 넓이를 더한 게 ABCD예요. 그죠? 그런데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파란색 넓이 대신 빨간색 넓이를 합쳐가지고 요렇게 ABCD의 넓이와 같아지는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A, B, E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검은색, 파란색의 넓이는 검은색, 파란색 더한 이 넓이는 검은색, 빨간색의 넓이를 더한 거와 같을 수밖에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은 같은 넓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것 삼각형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밑에 예제 2번 볼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이다.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표시를 좀 해둘게요. 평행이랍니다. 사다리꼴 ABCD에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삼각형을 말하시오. ABC. ABC 얘와 같은 것은 DBC죠. DBC. 삼각형 DBC. 그 다음에 ABD. ABD와 같은 것은 ACD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가 공통으로 겹쳐지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 ACD. 그 다음에 ABO. ABO와 같은 것은요. 여기 빨간색 부분. 얘랑 같아지는 것은 방금 전에 1번에서 삼각형을 사용해도 되고요. 2번 삼각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어느 걸 사용해도 좋아요. 자, 1번 삼각형 쓸게요. 요 ABC에서요. 요 OBC 뺀 게 빨간색이죠. 그런데 ABC랑 똑같은 게 우리가 DBC라고 1번에서 답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OBC를 빼면은 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 ABO와 같은 것은 삼각형 DCO입니다. 요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넓이가 되는 거. 얘는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유제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C와 DE가 평행이고 삼각형 ABE가 42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28. 자, 얘가 28이면은요. 요 ACE는요.
요 42에서 요 28 뺀 거죠. 42에서 28 뺐으니까 14예요. 그죠? 근데 요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는 게 요 AC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ACD, DAC의 넓이는 14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유제 2-2번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C와 EF가 평행이다. 삼각형 DFC의 넓이, DFC가 여기 있네요. 요 넓이가 55다. 55다. 이때 AE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AEC.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젠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얘기를 우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평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평행이죠. 그리고 평행선이 하나가 더 주어졌는데 여기와 여기가 평행입니다. 자, 이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러한 얘기죠. 그럼 우선 맨 처음에 요거 DFC가 55라는 게 나왔는데, 자, 여기와 여기 AFC가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삼각형 DFC와 넓이가 같은 것은 삼각형 AFC입니다. AFC.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AFC에서 여기 AC가 밑변이 되는 거야. AC가 밑변이 되면은 얘랑 같아지는 게 요거 AEC가 되는 거죠. 얘가 삼각형 AEC랑 넓이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밑변으로 평행하니까 높이는 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AEC의 넓이는 5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찾아서 그냥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되어지는 것은 더해주고 빠지는 거, 공통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은 빼고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늘은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1번째 개념입니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 자, 요거 아까 전에 했어요. 밑변의 길이가 같았을 때가 방금 전에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려줬던 거, 복잡하게 보이는 요 그림에서 여기 밑변의 길이의 비가 AB다. 그 다음에 높이가 H였다. 그럼 얘는 2분의 1 AH고 얘는 2분의 1 BH다. 그래서 넓이의 B는 A 대 B가 된다. 즉, 높이가 같으면은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가 됩니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가 된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의 B는 M 대 N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요 밑변의 길이의 B, M 대 N. 자, 그러면은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제 3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BP와 PC가 3대 2다. 지금 밑변의 길이가 3대 2고 얘가 이제 쪼개졌죠. 그럼 넓이가 3대 2가 됩니다. 똑같이 3대 2가 돼요. 그런데 ABC의 넓이가 55다. 그러면은 ABP는 55라는 넓이를 3개, 2개, 3대 2니까 5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 APC는 55라는 넓이 중에서 5개로 쪼갠 것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를 쪼갠 것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33이고요. 얘는 2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33 대 22는 3 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밑변의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밑변의 길이의 비가 3대 2죠.
그거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ABP의 넓이를 구하시오. ABP의 넓이는 위에서 구했습니다. 33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놨죠. 자, 유제 3-1번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BP 대 PC가 3대1이고 점 Q는 AP의 중점이다. 삼각형 ABQ의 넓이가 12다. 자, 여기가 11이에요. ABQ 여기가 11이에요. 그런데 요 삼각형이 지금 쪼개졌죠. 요 삼각형이 요렇게 쪼개졌어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1대1이에요. 중점이라서. 그러면은 넓이의 비도 1대2가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P 대 PC가 3대1이래요. 여기가 3대1이래요. 그럼 넓이의 비도 3대1이 됩니다. 3대1이 됩니다. 여기 넓이가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 넓이는 8이 되겠죠. 그래야지 3대1이 되겠죠. 넓이의 비가.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12 더하기 12 더하기 8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 32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유제 3-2번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그림에 먼저 표현 좀 해줄게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자. OB 대 OD가 3대1. 여기가 3대1이에요. 3대1이에요. ABD의 넓이가 20. ABD. 요 넓이가 20이래요. 그러면은 3대1로 쪼개졌기 때문에 넓이도 3대1로 쪼개집니다. 그럼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5가 되겠죠. 넓이가. 두 개 합해서 20이니까. 자, 그리고 이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넓이와 이 넓이도 같다라고 그랬었죠. 요거. ABO랑 DCO랑 넓이 같다는 거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 ABD에서 AOD 빠진 거죠. ACD에서 AOD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5가 돼요.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의 비는요. 마찬가지로 1대3이 되는 거죠. 1대3. 그러면은 요 삼각형 볼 거예요, 이제. 요 파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이 쪼개져 있죠. 1대3으로. 그러니까 요 넓이도 1대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배가 되는 거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OBC의 넓이는 4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나 요 3-2번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AB와 AD가 같으면 마름모다. 맞는 얘기죠. 각 ABC와 ADC를 더해서 180도. 얘랑 더해서. 그럼 같은 각인데요. 크기가 같은데 더해서 180이면 90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됩니다. 한 각이 90도가 돼서. 그 다음에 OA와 OB가 같아지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O, 각 ABO와 여기 각, 그 다음에 ADO, 얘랑 같으면 ABO 여기죠. 잘못 표시가 됐네요. ABO와 ADO가 같으면 요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C와 DB가 90도면은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안 하고 마름모라고 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수직이 되면은 마름모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개 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요렇게 3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요렇게 정답 2개가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BD와 EF가 평행이다.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 BDF, 요 삼각형이에요. 그럼 얘랑 같은 것은 여기가 밑변이라고 하면은 평행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요거 FDC랑 같아지겠죠? FDC, CDF, 얘랑 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또 평행선이니까 요거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는 요 FBD랑 같아지는 게 요거죠. 여기가 밑변, 공유하는 밑변입니다. 요거 FDB, DBF, BDF 요거. 그래서 EBD 요거랑도 같아지게 됩니다. 넓이가. 그죠? 그런데 EBD랑 같은 거는 얘가 또 평행으로 공통인 겹쳐지는 밑변이라고 하면은 이쪽 삼각형하고도 넓이가 같아지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얘가 EBC.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번입니다. EBF는 얘는 평행선이 안 보이죠. 얘는 평행선이 어디에 겹쳐져 있는 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번입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C와 DE가 평행이고 AH가 7이다. BC와 CE는 4cm로 같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여겨볼 거는 요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에서 요 ACD랑 같은 게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버리면은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ACD 대신 ACE를 써도 되는 거고 얘를 합쳐서 쓰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더라 이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8이고요. 높이가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과 같아지더라.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E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넓이는 28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5번 문제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ABO의 넓이가 10. 그럼 얘도 10이에요. 요 DCO도 10이에요. 그 다음에 DBC가 35래. 그럼 여기 10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OA 대 OC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요 ABC가 넓이가 쪼개져 있죠.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OA 대 OC는 삼각형 ABO의 넓이 대 삼각형 OBC의 넓이와 같을 것이고요. ABO는 10이 되는 거고 OBC는 25였죠. 그래서 2 대 5가 되겠습니다. 2 대 5다.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라는 것은 약분할 거 다 약분해서 자연수로 쓰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특강 2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각형의 각 변에다가 중점을 찍은 다음에 그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 밑에 보면은요, 요거 무슨 사각형인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왜 어떤 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거 알아보는 거는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아이들이 이젠 당황해서 틀리는데, 우선 우리는 외울게요. 우선 우리는 외울게요. 사평, 평, 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그냥 단순하게 외우겠습니다. 다시 사평, 평, 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그냥 외울 거예요.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 만든 것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직사각형, 등변사다리, 그럼 마름모.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 뒤에, 여기 밑에는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마름모 직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그거를 다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외워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까먹으셔도 좋아요. 자, 요거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만 유제 1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빈칸 채워볼게요. 마름모 ABCD의 중점, 각 변의 중점을 EFGH, 사각형 EFGH가 직사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에서 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삼각형 AEH와 삼각형 CFG는 지금 마름모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마름모니까 네 변이 같으니까 중점을 찍으면은 두 개씩 똑같이 나눠진 것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SAS 합동입니다. SAS 합동.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BFE와 그 다음에 DGH, 여기랑 여기도 합동이죠. SAS 합동이죠. SAS 합동. 그래서 위아래로 합동이 되는 것은 AEH, AHE.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CFG랑 CGF랑 같겠죠. CGF.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BEF, BFE, DHG, DGH. DGH. 이렇게 같아지겠죠. 따라서 사각형 EFGH에서 각 E는 요 180도에서 요 AEH와 BEF 두 개를 뺀 거와 같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H도 그렇고 180도에서 똑같은 거 빠지고 180도에서 똑같은 거 빠지고 180도에서 똑같은 거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네 개의 각은 다 똑같은 각입니다. 180도에서 똑같이 빠졌으니까. 그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찾아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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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마, 직, 정, 등, 마. 그냥 단순하게 외울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